적성국가의 사이버 침략 시 한미 양국이 즉각 개입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른 조치였다. 이것이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 이후 71년 만인 2024년에 상호 방위 협력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공식적으로 확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에 이루어진 이 한미 간의 역사적인 핵심 안보 합의였습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어느 한쪽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대 세력의 침입을 받으면 상호방위 조약 제3조를 기반으로 다른 쪽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동맹 차원의 방어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용현 장관이 최근에 단둥 프로젝트라는 책을 쓴 저자 로이 킴 씨에게 보낸 자필 서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지난 2일자로 작성한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 위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국방부 방첩사령부의 직무에 사이버 및 정보전 지원 임무를 긴급 추가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를 사이버전 영역으로까지 넓혔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 김 장관이 쓴 자필 편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자필 편지 내용에 저희가 좀 나중에 자세히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게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추진됐던 안보기관 재편을 꼽습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사이버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이 북한과 중국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 같은 안보 무장 해제가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개입에 토대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2023년 10월에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보안 점검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체계는 무장 해제 상태였다. 비밀번호가 0, 1, 2, 3, 4, 5 뭐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심각성을 전한 뒤에 사이버 동맹, 한미 동맹의 사이버전 공조 체계 구축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선거 신뢰성 회복 방안으로 대만식 아날로그 수개표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한 근본 대책은 단둥 프로젝트, 화웨이와 관련된 업체, 장비 퇴출을 비롯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완전 개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러한 완전 개조라는 것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 노력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개조 후에 철저한 검증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로이 킴 씨가 주장해온 대만식 아날로그 수개표 방식이 부정선거 원천 차단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체적 진실과 논리적 근거로 문제의 본질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힘내자라는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옥준 서신의 내용을 저희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화면에 저희 띄우고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로이킴 애국동지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맙습니다. 자, 실체적 진실과 논리적 근거로 부정선거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방첩사 직무에 사이버 및 정보전 지원 업무를 포함시킨 것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이 사이버전 영역으로의 확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2023년 10월에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보안 시스템 점검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시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는 무장 해제 상태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이는 곧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을 북한, 중국 해커들의 해방구, 놀이터로 만들어 그들에게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개입 여건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었기에
우선 급한 대로 방첩사에 사이버 및 정보전 지원 임무를 부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사이버전 영역을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근본 대책은 단중 프로젝트, 화웨이와 관련된 업체, 장비 퇴출을 비롯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완전 개조가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조 후 철저한 검증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원천 차단이라는 근본 대책은 대만식 아날로그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동지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로이킴 애국 동지님 화이팅입니다. 8월 2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뭐냐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이 중국의 사이버전 침투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아주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억 2천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중국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죠. 중국만 미국 해킹하는 거 아니야? 미국도 중국 해킹해 라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중국이 개입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 이후에 또 김용현 장관이 용기를 내서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해왔던 말들이기도 합니다만, 중국이 이미 사이버전을 통해서 한국의 여론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또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미국이 안보 측면에서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상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버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사이버상으로 개입을 했다 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중국이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침략해 왔다. 그러면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이버 IP 어드레스 추적해 가지고 그 서버 컴퓨터가 있는 중국 땅에 가 가지고 서버를 뺏어와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죠. 사이버전에는 사이버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겠죠. 어쩌면 이미 미국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전을 이야기했을 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조치, 이것이 이미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조약이니까, 약속이니까요. 이미 지켜지고 있을 수 있다. 기다려 보십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비상계엄이라는 것까지 해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방첩사가 해체가 되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내놨다라는 건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모종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공개해도 돼 라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 미국 측에서 이미 움직임이 있어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